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제 남편과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로 친하게 지내다 중학교를 같이 나오고 고등학교 시절 지금 남편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해 고등학교 동창, 같은 대학교 루트를 타고 오랜 연애를 이어가다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다 알고 계시고 엄청 친하세요. 특히 남편의 여동생, 이제는 시누이가 된 동생은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제 오빠보다 절 더 따르고 좋아했었어요. 남편과 여동생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 여동생이 완전 막내라 저희가 신혼 1년 차쯤 여동생이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대학 다닐 때는 저희가 너무 붙어 다녀서 동기들이 저희를 연인 사이가 아니라 쌍둥이로 착각하기도 했고요. 오래 함께해서 그런가 저희가 봐도 조금 닮은 것 같긴 해요. 남편과 익숙한 건 당연하고 아직 가끔은 설레는 감정도 남아있어요. 가끔 남편이 운동하는 모습을 볼 때면 괜히 설레서 엉덩이를 때리며 장난을 치곤 하고요. 이렇게 마냥 장난만 치고 행복한 저희에게도 작은, 아니 어쩌면 꽤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남친의 여동생 때문이에요. 시누이는 초등학교 때까지 저와 정말 친했는데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저와 멀어졌어요. 그 이유가 시누이의 친구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신우 중3 때부터 결혼 준비에 바빠서 제대로 시간을 내주지 못한 것도 있지만요. 아무튼 신우의 그 친구는 이제는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신천지를 모태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거의 광신도처럼 믿는 친구였어요. 동네가 좁으니 건너 소문을 들어 저와 남편도 아는 애였고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했다고 해요. 자기 친구들에게 본인이 다니는 교단? 뭐 그런 곳에 같이 가면 문상을 준다며 끌고 가선 교육을 듣게 하고 그런 식으로요. 그런 사이비 종교를 세뇌시킨 그 아이 엄마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았고요. 늘 동네에서 체크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뒤 신천지 홍보 포스터를 들고 동네를 돌았어요. 본인 아이는 내팽겨치고요. 아이 아빠는 원래 없었다고 하네요. 들리는 소문으론 아이 아빠가 신천지에서도 좀 윗계층에 속하는 신도인데 새로운 여자를 꼬셔 관계를 하고 여자가 임신을 하자 모른 척 버리고 그 여자는 반 미쳐서 종교에 빠졌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희와 전혀 관계가 없을 줄 알았어요. 연관이 있을 일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소문에 귀가 어두운 신우가 저 친구를 알게 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친구에게 세뇌를 듣고 종교를 바로 옆에서 접하면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신우는 어릴 때부터 약간 어리숙한 기질이 보였어요. 그래서 쉽게 넘어간 건가 싶긴 한데 아무튼 신우이가 그 종교에 빠진 후 종교나 철학, 인간의 사상이나 삶과 죽음 이런 류의 깊은 철학적 내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부분을 확실히 기억하는 게 어느 날 남편과 제가 시댁에 방문했을 때 반쯤 정신이 나간 눈으로 언니, 우리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아. 우리의 실존의 근거는 하늘에 있고 땅에 있으며 그 존재도 그 자체로 해당이 돼. 땅이 뒤집히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신우가 정신이 나갔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죠. 그 외에도 신우가 한 말 중에서 연필은 연필이면서 동시에 연필이 아니야. 나무와 흑연과 페인트의 기계의 합작. 하지만 연필이 아닌 연필이야. 내가 살아있는 건 그분이 원해서가 아니야. 그분은 내가 살아있길 원하지 않아. 바퀴벌레가 더 원할 거야. 실존과 형상, 그 사이 무언가 말이야.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 솔직히 그런 내용을 듣고 또 바라보면서 신우가 조현병에 걸린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헛소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헛것을 보기도 했거든요. 기혼 여성은 젖소, 기혼 남성은 원숭이, 미혼 여성은 돼지, 미혼 남성은 개로 보인다며
혼란스럽다고 소리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시부모님께 조심스레 정신과 상담을 이야기했지만 내 딸은 미치지 않았다며 되려 제게 역정을 내셨고 그 후론 언급 안 하고요. 아니 오히려 시부모님은 그날 이후로 저를 만나려고도 안 하세요. 시도는 하루하루 증상이 심화되어서 발작도 일으키고 그런다더라고요. 제 기준에선 너무 답답했어요. 고등학교 때 약간 이상함을 느꼈을 때 바로 병원에 갔거나 그 친구와 떨어뜨렸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남편도 본인 여동생이 그런 일을 겪고 있으니 일도 손에 못 잡고 늘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1년 동안 겨우 신혼을 만끽하고 아이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탓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어리숙하게 그런 친구를 사귄 신우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도록 도와줘야 하는 시부모님도 미웠어요. 무엇보다도 방관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걱정과 불안함만 느끼는 남편에게도 답답했고요.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 찾아가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던 아님 상담 치료를 받던 시부모님을 설득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손톱만 물어뜯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네요. 그동안 신우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이제 만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연히 만난 동네 친구로부터 이상한 점을 듣게 되었어요. 퇴근길에 만나 잠깐 카페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레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 주변이 다 신우이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저는 아무래도 조현병을 의심 중이었으니 무의식적으로 그런 대화로 흘러갔나 봐요. 조현병의 증상이나 치료법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그 신천지 걔가 원래 조현병이었다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종교 믿고 신천지 하면서 괜찮아진 거라며 종교가 정신병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신천지가 뿌리고 있다더라고요. 이 내용만 들으면 그냥 흔한 사입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처음 뿌린 게 그 아이 엄마였대요. 뒤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엄마가 아이에게 조현병을 연기시켰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소름이 확 돋았어요. 혹시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신우이 때문에 워낙 힘들었기도 했고 시부모님이 딸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 병원에 안 보내는 것도 이상했고 여러 부분에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곧바로 물었어요. 너 신천지 하냐고요? 워낙 필터링 없이 살기도 했고 서로 거짓말도 안 하기도 했었고 남편은 거짓말을 정말 못하거든요. 또 제가 뜸들이고 떠보고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물었더니 남편이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움찔하는 걸 보고 계속 추근했죠. 네 동생이 시켰냐고. 나도 끌고 오라고. 지금 나 물 먹이는 거냐고. 남편은 제 말을 들으며 계속 부정하다 결국 울면서 실토하더라고요. 여동생이 중학교 2학년쯤 조현병 증세를 보였고 시부모님과 병원을 갔었대요.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고 그래도 차도가 없고 병원에서도 이상하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여동생이 갑자기 신천지 홍보지나 이런 걸 들고 와서 자기 친구도 교회 갔다가 조현병 완치됐다고 자기도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 가보겠다고 했다네요. 시부모님은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하셨고 그럴 때마다 여동생이 몸을 꺾으며 발작을 일으켰대요. 결국 신의를 못 이겨 교회를 보냈고 그 이후 병의 흔적도 남지 않았다네요. 시부모님은 자식병 고쳐준 곳이니 자식과 함께 다녔고요. 남편은 그쯤 저와 결혼을 준비한다고 종교 관련한 부분까지는 흘려들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요. 신혜인은 원래 그 종교를 믿던 애였고 단지 소문이 안 났을 뿐이었네요. 중학교 이후로는 계속 종교를 믿고 있었고 또 제 앞에서 연기를 했던 신혜의 모습이나 결혼을 준비하고 이야기할 때 아무렇지 않게 그런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던 시댁의 모습이나 전부 충격이었어요. 제 결혼 생활이 모조리 거짓말이 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시누이는 저와 남편이 그 종교를 다니지 않아 병이 재발되었다고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했고 제가 병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부모님 앞에서 자해와 함께 발작을 했다네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저를 꺼렸구나 싶었고요. 무튼 남편은 그런 내용을 동생이 조현병 연기를 하는 건 이미 알았지만 자해와 발제까지 해가면서 병적으로 구는 것은 처음 알았고 부모님은 너무 오래 곁에서 동생과 함께 종교를 세뇌당한 상태라 말이 안 통했다네요. 여동생의 자해를 막기 위해 종교를 다니는 척했고 여동생은 제가 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조현병을 연기했대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꾸준히 절 데리고 오라고 강요했고요. 사실 저는 이 말들이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동생이 사이비 종교를 하는데 너랑 내가 그 종교를 믿지 않아서 조현병이 도졌고 너는 그 조현병 연기를 믿는 부모님 등살에 밀려 종교를 다닌 거고 그러니까 결국 결혼 생활 내내 날 속인 거네? 아니 결혼 전부터? 도대체 언제부터 날 속인 거야? 그런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잖아. 이게 사기 결혼인 건 알지? 미안해. 할 말이 없다.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 종교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래도 동생은 살려야지. 죽을 만큼 손목을 긋고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묻은데 사이비 믿는 척이라도 해서 동생을 살릴 수 있으면 난 뭐든 할 거야. 남편의 마지막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여동생이 소중했으면 저와 결혼은 왜 한 것이며 그 모든 사실을 숨긴 이유는 뭐였는지 궁금했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전부 속인 거였네요. 어쩌면 처음부터 저희 집안 전체를 사이비 종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속임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부모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모님께 여태 있던 모든 일들을 말하자 아빠는 무슨 그런 집이 다 있냐며 그동안 썼던 시간, 감정, 돈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고 당장 이혼하라 화를 내셨어요. 엄마는 알아 누우셨고요. 저는 아빠의 도움으로 이혼 서류 및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믿고 의지하던 친구이자 애인이자 가족 같은 사람을 다 잃었네요. 그날 집을 뛰쳐나온 이후로 남편을 본 적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날 했던 말들도 모두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간중간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친구가 아니었으면 전 어쩌면 함께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싶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이사부터 가기로 했어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요. 모아둔 돈으로 조금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손에 잡히는 게 없네요. 남편 아니 전 남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는 아마 사기 결혼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빠가 변호사인 친구에게 부탁해 결과나 결론이 나오는 즉시 이야기해 주기로 했고요. 이제는 남에게 큰 정을 주지 않고 저를 먼저 생각하고 살 겁니다. 남에게 정을 주니 이상한 것들이 꼬였네요. 저와 제 부모님 생각만 하면 이기적으로 제 행복만 추구할 예정입니다. 굳이 남에게 관심이나 애정 주지 않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